자, 210쪽에 물권 변동 나오는데 211, 12쪽 참고로 보시고요. 213쪽에 공신의 원칙 나오죠.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죠. 근데 동산에 대해서는 공신력이 인정이 되죠.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선의취득. 그거 이제 뒤에 가서 한번 볼 거예요. 시험은 뭐 다 부동산에 대해서 출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산의 선의취득은 뭐 거의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사례만 하나 보고 부동산의 공신력을 보면 갑이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고 의뢰하는 사람이 등기 서류를 위조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를 했다. 그러니까 등기부상으로 보면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데 근데 이게 실체 관계없이 위조 서류에 의한 등기니까 이 등기는 무효예요. 근데 등기부상으로는 을이 소유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병이 그걸 모르고 삽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문제죠. 그러니까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면 누가 소유자가 되냐면 병이, 그렇죠? 병이라는 사람이 이전 등기를 받아서 소유자가 되는 거고요. 공신력을 부정하면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장단점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거래 안전에 도움이 되는 건 공신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공신력을 인정하는 거죠. 병이 정한테 팔고 정이 무한테 팔았는데 공신력을 인정하는 법제화에서는 부동산 살 때 뭐만 보고 사면 되냐면 등기. 그럼 실제로 얘가 소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등기를 믿고 산 사람은 권리를 취득해요. 그러니까 거래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돌아가는데 단점은 누가 피해를 보냐면 진정한 권리자가 피해를 보게 되죠. 그럼 반대로 공신력을 부정하게 되면 거래 안전에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거래가 됐어도 이 거래가 다 깨진다는 거죠. 근데 좋은 점은 누가 보호를 받냐면 진정한 권리자가 보호를 받는다. 그러면 현재 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는데 근데 이 병이 만약에 이 부동산을 사면서 인도도 받고요. 등기도 했고 각각 10년이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죠. 우리 뭐라고 불렀냐면 등기부 취득시효. 그렇죠? 그 취득시효 가면 이 그림이 똑같이 한 번 더 나오죠. 원래 무효등기 명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거지만 등기와 점유라는 사실 상태가 10년이 지속되면 얘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다. 근데 10년이 되지 않는 한, 즉 등기부 취득시효를 완성하지 않는 한 소유권은 갑에게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갑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을과 병을 상대로 각각 뭐 할 수 있어요? 등기의 말소. 그러니까 소유권에 의한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 말소라는 건 반환 청구예요, 제거 청구예요? 방해 제거 청구죠. 내 부동산의 등기부에서 없어져라 이렇게 말소, 방해 제거를 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죠. 그럼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진정한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 둘의 법적 성질은 같아요, 달라요? 얘네 둘은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 둘 다 성질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등기 말소를 청구했다가 패소하면 다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죠. 소송물이 동일하기 때문이고요. 235쪽을 한번 보세요. 235쪽. 235쪽에 맨 밑에 동그라미 4번이죠. 동그라미 4번에 그 판례박스가 나옵니다. 판례박스의 제목을 보면 말소 청구 소송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다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사례라고 되어 있죠. 왜 그렇다고 했냐면 그 둘째 줄 마지막에 판례 내용 둘째 줄 마지막에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다라고 되죠. 둘 다 똑같은 거니까 한 번 지고 또 제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비교했던 건 점유권과 본권은 하나예요, 달라요? 달라요. 그럼 만약에 점유권에 기한 소를 제기했다가 패소하면 다시 본권에 기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조문에 뭐라고 되냐면 점유의 소는
본권의 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별개로 존재하는 거죠. 봐두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그 다음에 이제 214쪽의 물권행위에서 오른쪽에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유인론, 무인론 나오는데 뭐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안 보셔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유인론이라는 건 원인의 영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을 나오니까 원인이 있는 거고, 무인론이라는 건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채권행위라고 하면 계약이잖아요. 계약을 했을 때 이 계약이 잘못되면 물권 변동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문제예요. 준다라고 하면 무슨 논이에요? 유인론이고, 안 준다 이러면 무인론인데, 우리 학설과 판례는 다수는 유인론을 취해요. 그래서 만약에 원인행위가 실효가 되면 등기해야 복귀해요? 당연 복귀해요? 당연 복귀. 판례만 한번 보고 갈게요. 215쪽에 보세요. 215쪽의 판례박스. 판례박스에 내용을 보면 우리의 법제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지 않은 점, 바꿔서 말하면 유인성이라는 거죠. 무인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유인성을 취하고 있는 점. 민법 제548조이랑 단서가 거래 안정을 위한 특별 규정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그 다음에 보시면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 상태로 복귀한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이 채권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물권행위에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유인론이니까 준다라는 거죠. 갑이 을하고 계약을 해서요. 이 계약이 채권행위죠. 그리고 등기가 넘어갔어요. 이게 물권행위예요. 그럼 만약에 이 계약에 하자가 있다. 하자가 있을 때 이 물권행위에 영향을 주면 뭐예요? 유인론이죠. 원인의 영향이 있다라는 거니까. 근데 이 계약의 하자가 여기에 영향을 안 주면 뭐예요? 무인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인론에 따르면 이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기본적으로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유인론에 따르면. 당연히 이게 무효면 이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 이게 유인론이에요. 근데 무인론은 얘랑 별개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 하자가 있다고 해도 얘한테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소유자라는 거예요? 을이 소유자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을이 병한테 팔았어요. 유인론에 따르면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갑한테 있는 거예요. 이 하자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유권은 갑에게 있는 거죠. 그러면 무인론을 취하면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병한테 있다는 거예요. 무인론을 취하면 이 하자가 있어도 영향을 안 주니까 얘가 소유자고 소유자에게 산 사람은 권리를 취득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민법이 유인론을 취하느냐 무인론을 취하느냐에 대해서 학설의 대립이 있는데 우리 판례는 지금 유인론으로 보는 거예요? 무인론으로 보는 거예요? 유인론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중요한 근거가 548조랑 단서인데 이게 해제에서 제3자를 보호한다라는 규정이에요. 만약에 우리 민법이 무인론을 취한다라고 하면 제3자 보호 규정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 민법이 제3자를 보호한다는 규정을 뒀다는 건 뭘 취했다고 보는 거예요? 유인론을 취했다. 그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뭐 시험에 나온 적은 없으니까 여기서는 뭐만 좀 이해하시면 되냐면 원인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로 실효되면 소유권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당연 복귀예요. 등기가 돌아오지 않아도 소유권은 당연히 복귀가 된다는 거예요. 별 의미 없는 이론이에요. 왜 의미가 없냐면 이 이론은 물권행위에 하자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채권행위에만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행위에만 하자가 있고 물권행위에 하자가 없을 때 영향을 줄 거냐 말 거냐에 관한 문제인데 일반적으로는요. 채권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대부분 다 물권행위에도 하자가 있어요. 그러면 유인론, 무인론을 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술을 엄청 먹었어요. 만취했다. 그럼 뭐가 되죠? 뭐가 되냐면 개가 되기도 하지만 의사 무능력 상태예요. 그래서 완전 술에 만취해서 매매 계약서를 썼어요. 채권행위에 하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다음날 오후 늦게까지 푹 자고요. 제정신 돌아왔어요. 해장국 먹고 정신 차렸는데 전화가 안 통와요. 야, 어젯밤에 나랑 계약했잖아. 너 오늘 등기 주기로 했으니까 가져와 이럽니다. 그럼 기억도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등기를 갖다 줄까요? 안 갖다 줄까요? 보통 안 갖다 주겠죠. 근데 저는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이러면서 등기를 갖다 줬어요. 자, 그러면 채권행위는 하자가 있는데 물권행위는 하자가 있어요? 없어요? 제정신을 뗐죠. 이때 영향을 주면 유인론, 안 주면 무인론이에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없겠죠. 사기를 당해서 집을 날렸다라고 합니다. 그럼 사기를 당해서 집을 날렸다고 하면 계약을 할 때만 기망 상태일까요? 등기 넘겨줄 때도 기망 상태일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물권행위 자체 하자가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유인론, 무인론을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권행위 자체가 무효취소니까. 근데 채권행위는 정상적으로 하자가 있었는데 물권행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영향을 줄 거냐 말 거냐에 관한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 이론 가지고 별로 얘기 안 해요. 저 옛날에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게 첨예하게 학설이 대립해가지고요. 물권법을 보통 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하는데 한 학기 끝나면 유인론, 무인론 여기서 끝났어요. 진도가.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자습하는 거예요. 자습. 그죠? 예. 그러니까 예전에 그렇게 막 심하게 논쟁이 많았던 이론인데 지금은 그냥 다 정리가 돼가지고요. 그냥 우리는 뭘 취한다고만 기억하면 돼요. 유인론을 취하기 때문에 원인행위가 실효되면 등기 없이 소유권은 당연히 복귀한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오죠. 216쪽입니다. 부동산 물권 변동 두 가지 법조문 나오죠. 제 18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반드시 등기해야 되는데 그때 변동의 원인 뭐라고 했냐면 법률 행위입니다. 법률 행위 187조.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법률 규정에 의한 건 등기할 필요 없고요. 언제 등기해야 한다고 했냐면 처분 시에 등기해야 한다. (186조와) (187조인데) 186조는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물권 변동이고 187조는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이에요. 그러니까 법률 행위에 의한 변동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등기를 요하고 법률 규정, 정확하게 말하면 꼭 법률의 규정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법률의 규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법률 행위가 아닌 것들은 전부 다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등기하라고요? 처분 시에 등기한다. 여기서 항상 조심하시라고 한 건 대항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틀려요. 대항 요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은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해야 돼요? 등기 없이 대항하는 거예요? 등기 없이도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고요. 언제 등기하는 거냐면 처분 시에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법률 행위를 합니다. 법률 행위라고 하면 뭐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어요? 매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계약. 계약이 제일 대표적이죠. 합의, 약정 이런 말 넣으면 얘는 무조건 다 뭐 해야 되냐면 등기해야 돼요. 근데 이건 소유권에 국한하는 거 아니고요. 등기 가능한 물권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 의뢰하는 사람하고 전세권 설정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의리갑에게 전세금 줬고요. 그리고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을이 아직 전세권 등기는 안 했대요. 을은 전세권자야 아니야. 그 전세권 설정 합의하고 전세금 주고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 전세권 등기 안 했다. 을은 전세권자야 아니야. 아니에요. 뭘 해야 돼요? 등기. 이거 뭐 있으니까? 합의. 계약했잖아요. 법률행위 했다면 무조건 다 뭐 하라고요? 등기해야 돼요. 똑같아요.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고 지료를 주고 인도받아 사용하는데 지상권 등기는 아직 안 했어요. 지상권자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쉽죠. 예를 들어 돈을 빌리고요. 돈을 빌리고 자기 부동산의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합의를 했는데 아직 저당권 등기는 안 했어요.
경매 시에 우선 변제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죠. 얘는 저당권자 아니에요. 뭘 해야 저당권자예요? 등기. 그러니까 소유권은 당연한 거고 소유권이 아니라 다른 아까 봤던 우리 물권도 등기 가능한 물권이면 법률행위 했으면 무조건 다 등기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186조. 소유권을 포기합니다. 자, 소유권을 포기하면 등기해야 돼요? 등기 없이 소유권은 상실돼요? 포기는 뭐예요? 포기는? 단독행위죠. 그럼 단독행위면 법률 행위입니다. 법률행위면 등기를 해야 합니다. 라는 거고. 그런데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갑이요. 건물을 신축했다. 그럼 갑이 건물을 신축하면 얘는 보존 등기해야 소유자야?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죠. 왜 안 해도 되냐면 건물을 신축한다는 건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단순한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얘는 등기를 안 해도 소유권을 원시 취득합니다. 언제 등기하라고요? 처분 시. 그럼 만약에 얘가 등기를 안 했어요. 등기 안 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자임을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대항 요건 아니고 언제 등기하라고? 처분 시. 그러면 갑이 을에게 이거를 팝니다. 매매를 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처분할 때는 자기 앞으로 소유권에 보존 등기해서 을에게 뭐 하라고요? 이전 등기. 그래서 국가가 세금도 받고 할 거 아니에요? 언제 등기하는 거냐면 처분 시. 물론 보존 등기를 하고 팔아야 되는데 그냥 팔고 매수인에게 보존 등기를 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모두 생략 등기. 앞머리를 생략했다라는 거죠. 그럼 모두 생략 등기로 이렇게 보존 등기가 을에게 되었다. 이 등기 유효해요? 무효해요? 유효하죠. 뭐가 있으니까? 실체관계. 실제로 소유권이 넘어올 법률관계가 있으니까 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된다라고 했고요. 그럼 갑이 건물의 소유자로 현재 등기부에 등기가 돼 있어요. 근데 이 건물이 자연재해로 멸실이 됐어요. 그럼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데 소유권이 상실되는 시점은 등기부상 제거되어야 해요? 멸실시에요? 멸실시에요. 그럼 이것도 뭐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등기할 필요가 없다. 왜 등기할 필요가 없냐면 멸실이라는 것은 뭐가 아니니까. 법률행위 아니까. 아까 소유권을 포기하는 건 자기가 스스로 의사표시하는 거죠? 법률행위예요. 그럼 그건 등기해야 되는데 신축하거나 멸실되고 이런 건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 토지의 지상권을 가지고요. 건물을 소유합니다. 이때 지상권은 약정 지상권일 수도 있고 뭐도 있었어요? 법정 지상권도 있다. 그럼 만약에 을이 약정 지상권자라면 등기했을까요? 안 해도 될까요? 해야죠. 계약이잖아요. 약정이면 무조건 등기해야 되고 등기 안 하면 물권자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약정 지상권자가 아니라 법정 지상권자예요. 그럼 등기해야 할 필요 없어요. 등기하지 않아도 얘는 이미 지상권자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갑이 병에게 토지를 팔았다면 갑은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해야 대항해요?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어요?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다.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은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대항합니다. 언제 등기하라고요? 처분 시.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A한테 이 건물이랑 지상권을 처분하려고 한다면 일단 을은 자기 명의로 뭐부터 하고 지상권에 설정 등기를 해서 얘한테 이전 등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을이 법정 지상권자 을이 처분하기 위해서는 자기 앞으로 설정 등기해야 되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청구할까요? 땅 주인에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행사하는 청구권의 성질은 채권적이에요? 물권적이에요? 예, 채권자예요? 현재 물권자예요? 등기 안 해도 물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성질은 뭐가 되는 거냐면 물권적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시험에 잘 나왔던 거 전세권의 법정갱신. 기억나세요? 예. 그 전세권이 기간 만료되기 6월부터 1월 전까지 설정자가 뭐 끝내자 또는 조건을 바꾸자 이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전세권은 소멸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갱신돼요. 이건 법이 정하는 갱신이라서 법정갱신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설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지 동일한 기간은 아니에요. 그러면 전세권이 법정갱신되었다. 등기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죠. 언제 등기하면 되냐면 처분시하는 거고요. 요거 가지고 시험에 많이 낸 게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나 새로운 건물 소유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한다. 틀렸죠? 등기 없이도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고요?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차례대로 본 이유는 뭐냐면 조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187조 216쪽에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취득이에요. 근데 186조는 취득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물권의 득실 변경이에요. 그러면 187조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것은 취득의 경우에 국한하는지 아니면 취득, 상실, 변경 모두 등기를 할 필요가 없는지를 구별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법조문이 뭐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취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보신 것처럼 취득에 한정해요? 득실 변경이 다 포함돼요? 다 포함되죠. 이게 지금 취득이잖아요. 취득할 때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은 취득도 등기할 필요 없고 이건 뭐예요? 권리 잃어버리는 거죠. 등기 안 해도 상실돼요. 그리고 이건 뭐예요? 변경되는 거죠. 그래서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은 취득에 한정한다라고 하면 틀리고요. 취득에 한정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취득, 상실, 변경 모두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념 두 가지를 비교해 봤고요. 오른쪽에 이제 186조의 적용 범위인데 1번 원인행위 실효에 의한 물권의 복귀. 아까 보셨던 거죠. 셋째 줄 마지막에 판례는 유인론의 입장에서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 그러니까 등기 없이도 당연 복귀라는 점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부동산의 규속이죠. 일단 첫째 줄에 48조 1항에서는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었는데 갑이요. 국회의원 선거에 나왔던 사람이었었죠. 그래서 얘가 이제 당선돼 보려고 토지가 있어서 내가 후황 양성을 위해서 이 부동산을 출연하여 장학재단 법인을 설립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법인이 설립이 됐는데 근데 이 갑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집니다. 떨어지니까 출연키로 한 부동산을 법인에게 이전시킨 게 아니라 얼른 을에게 팔아먹었죠. 등기가 을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인이 만들어졌는데 등기는 을한테 있는 거예요. 둘이 이제 다툼이 생긴 거죠. 누가 소유자냐라는 문제예요. 학설의 대립이 있었어요. 다수설과 소설이 있었고 판례가 있는데 물론 우리는 수험상으로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판례만 기억하면 돼요. 학설을 보는 이유는 요 186조와 7조를 이해하기 위해서인데 지금 우리가 48조 1항을 읽었어요. 48조 1항에서는 생전 처분으로 부동산을 출연해서 법인을 만들면 이 부동산이 언제 넘어간대요? 법인 설립 시. 이거를 우리 다수의 학자가 187조의 기타의 법률 규정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187조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를 187조의 법률 규정으로 본다면 소유자는 A라는 거예요? 을이라는 거예요? A라는 거예요. A.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례에서 법인이 설립되면 소유권은 누구에게 넘어간 거냐면 A에게 넘어갔어요. 그럼 이 등기는 이제 유효등기예요? 무효등기예요? 무효등기죠.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무효등기를 믿고 산 을은 보호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냐면 A에게 있다. 그런데 소수설은 물권 변동의 원칙을 지켜라. 부동산 물권 변동의 원칙은 몇 조겠어요? 186조가 원칙이고 7조는 예외인 거예요. 186조에 따라야 한다. 그럼 뭘 해야 소유자라고요?
등기. 그럼 누가 소유자냐면 을이 소유자다. 이렇게 이제 학설이 대립해요. 근데 나름 학설들은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판례가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했죠. 판례는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면 당사자 사이. 그러면 출연자와 법인 사이죠. 이 경우에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대요. 그런데 제3자가 있으면 등기가 되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을 거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당사자,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는 등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변동이 되는데 제3자가 있을 때는 등기가 있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많은 비판을 받는데 지금 이 판례는 당사자 사이에는 187조를 적용하고 제3자 관계에서는 186조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권 변동이 분열되는 구법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우리는 판례의 결론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시험에는 요게 출제된 적이 있어요. 아직 제3자까지는 출제가 안 됐고 출연자와 법인, 당사자라고 하면 등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그렇죠? 근데 제3자가 있으면 등기가 돼요. 교재 볼게요. 다음 페이지에 판례 박스가 있죠. 파란 글씨만 보세요. 출연재산은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출연자와 법인이니까 당사자죠. 그럼 언제 넘어가냐면 법인 설립 시에, 법인 성립 시에 귀속이 됩니다. 근데 밑에 제3자에 대한 관계. 그럼 제3자에 대한 관계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등기. 밑에 법인 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한다. 구별해 두시고. 그리고 밑에 4번에 보면 물권의 포기. 물권의 포기는 법률 행위니까 등기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공유자가요. 공유 지분을 포기합니다. 공유 지분 포기는 등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얘랑 똑같은 거예요? 포기니까. 그죠? 그러면 공유가면 합유가 있죠?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건 요게 나왔는데 합유 지분의 포기. 합유 지분의 포기는 등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니 포기라니까요. 포기. 등기해야 돼요. 제가 이번엔 다른 얘기 할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포기란 말 나오면 법률 행위잖아요. 이게 합유지분 포기가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 최근에 공유지분 포기가 판례가 새로 나왔어요. 그럼 이제 시험에 나오면 이제 공유지분 포기라는 판례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공유지분이든 합유지분이든 포기는 단독행위잖아요. 법률행위니까 뭘 하라고요? 등기해, 등기.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등기의 요건인데 형식적인 유효요건 나오죠. 1번 등기의 멸실, 불법 말소.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되었다고 해서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에요? 존속 요건이에요? 발생. 그러니까 발생할 때만 있으면 되지 계속 있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등기가요. 효력 존속 요건이다라고 하면 등기가 불법 말소되면 존속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럼 권리도 소멸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효력 존속 요건이 아니라 뭘 취한다고? 효력 발생 요건. 그래서 맨 밑에 줄에 마지막에 따라서 일단 유효하게 존재하였던 등기가 멸실되거나 불법으로 말소된 경우에도 등기가 표상하던 물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럼 불법 말소되었다면 그 권리, 그 불법 말소된 권리자의 추정력은 부정되어 여전히 인정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판례박스에 밑에 파란 글씨 보면 회복 등기, 그러니까 말소 회복 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말소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최종 명의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여전히 권리자로 인정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중 보존 등기 나오는데 그 표시란은 볼 필요 없다고 했고 니은의 사항란, 세부적인 내용은 민법에서는 출제되지 않고요. 등기법에서 출제가 되죠. 두 가지로 봤어요. 명의인이 동일인인 경우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 (2월 1일자로) 갑이 보존 등기를 했는데 4월 1일자로 갑이 보존 등기를 또 했어요. 그 보존 등기는 당연히 하나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없애야죠.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다면 어떤 거 없애면 돼요? 뒤에 거. 그러니까 무조건 선등기 유효죠. 근데 명의인이 다르다.
앞에 건 갑, 뒤에 건 을이다라고 하면 이때는 언제나 선등기 유효라고 하면 안 되고 선등기에 뭐가 없어야 되냐면 무효 사유가 없어야 돼요. 무효 사유가 없으면 그때는 선등기가 유효하고 후등기는 무효가 된다. 구별되셨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명의를 달리하여 중복등기가 실행되었다면 언제나 선등기가 유효하다라고 하면 틀려요. 또는 명의를 달리하여 중복등기가 되었을 때 선등기에 무효 사유가 없으면 후등기의 실체관계를 따져야 한다. 안 따져요. 무효 사유 없으면 무조건 이게 유효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실체관계 따진다라고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같은 사람이면 무조건 선등기. 다른 사람이면 선등기에 무효 사유가 없으면 다른 거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지고 선등기가 유효해요.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 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등기의 실질적 유효권 나오는데 내용적 불합치인데 주체객체 불합치, 양적 불합치는 민법에서는 출제된 적 없고요. 우리 민법에서는 이제 오른쪽에 221쪽에 물권 변동 과정의 불합치라고 해서 뭐가 나오냐면 중간 생략 등기가 나옵니다. 중간 생략 등기는 내용이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이면 다 쫙 정리가 되셨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 생략 등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미 등기가 되었을 때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 유효성의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등기가 아직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받아올 거냐라는 등기 청구의 방법. 이렇게 두 가지였죠. 그럼 먼저 유효성부터 보죠. 갑이 최초 매도인 을과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근데 을이 미등기 전매를 하죠. 그러면 병에게 등기가 넘어오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을을 거쳐서 병에게 와야 되는데 등기가 갑에서 병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뭘 생략한 거냐면 중간을 생략한 거예요. 그럼 중간을 생략했다. 그럼 이 경우에 이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건 효력 규정이에요? 단속 규정이에요? 단속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제재를 받는 건 별개로 하고 사법상의 효력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등기의 효력을 물어보면 등기는 유효하죠. 3자 합의가 갑을 병간에 3자 합의가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3자 합의가 있든 없든 얘한테 등기가 넘어올 실체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 갑과 을의 매매, 을과 병의 매매가 각각 유효하기 때문에 이 실체관계에 따라서 병에게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등기는 유효하다. 근데 어디서 하면 무효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게 일반 토지가 아니라 허가구역이에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을을 거치지 않고 이 갑과 병이 당사자인 것처럼 두 사람 사이에 허가를 받아서 등기를 했다면 이 등기는 무효가 되는 거죠. 결론은 뭐냐면 허가구역만 아니라면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하다. 실체관계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요. 효력은 간단해요. 허가구역만 아니면 유효. 그럼 두 번째는 등기 청구의 모습이죠. 자, 그러면 을은 갑에게 등기 청구권을 갖습니다. 당연히 이 등기 청구권의 성질은 물권적이에요? 채권적이에요? 아직 소유자 아니잖아요. 채권적이에요. 채권적. 그리고 을이 다시 병에게 매매 계약을 해서 병도 을에게 등기 청구권을 갖습니다. 역시 채권적이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한다면 병이 등기를 받아올 때 병이 갑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을을 대위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대위해야죠. 왜냐하면 이 등기 청구권의 성질은 채권적이니까 아무 상관없는 갑에게 등기를 달라고 할 수는 없고 자기 상대방 을을 대위해서 갑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판례는 경우를 나눕니다.
삼자 합의가, 그러니까 최초인 매도인 갑의 동의가 있느냐 없느냐로 나누죠. 만약에 삼자 간의 합의가 있었다. 갑이 동의했다면 대위해요? 직접 해요? 직접. 합의가 있었으니까 직접 청구할 수 있고, 합의가 없으면 원칙대로 을을 대위해야죠. 그러니까 을을 대위해서 누구에게 등기하라고 하는 거야? 자신에게요? 을에게요? 을에게. 자신에게 하면 직접 받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을에게 등기를 해서 받아와야 한다라는 거죠. 두 가지가 이제 일단 기본이고, 그러면 삼자 합의가 있으면 직접 청구할 수 있으니까 중간 매수인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 소멸되느냐? 소멸되지 않아요. 중요한 판례였죠. 을을 거치지 않아도 이의가 없다는 것이지 을의 권리가 소멸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삼자 합의가 있으면 병은 반드시 갑에게 직접 해야 돼요? 대위할 수 있어요? 대위할 수 있죠. 대위하려면 이 권리가 남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소멸되는 건 아니다. 그러면 삼자 합의가 있었는데 을이 갑에게 인상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돈을 못 받아도요. 삼자 합의가 있으면 먼저 등기 제공해야 돼요?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겠죠? 다른 말로 하면 이 삼자의 합의가 최초 매도인 갑의 매매 대금 채권을 제한하느냐라고 물으면 제한해요? 제한하지 않아요? 제한하지 않아요. 그렇죠? 바꿔서 얘기하면 요 사례가 우리 판례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얘가 삼자 합의가 있었는데 인상된 매매 대금을 주지 않았을 때 갑이라는 사람이 합의에 따라서 먼저 등기를 줘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 얘기를 바꿔서 말하면 이 삼자 간의 합의가 갑의 대금 채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 자, 합의가 없어요. 합의가 없으면 을을 대위해야 되는데 등기 청구권을 양도합니다. 채권 양도. 자,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이 뭐죠? 채무자에게 통지해줘야죠. 통지. 우리 이런 거 봤었어요. 갑이랑 을이랑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을이 갑에게 1억 원의 채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채권을 을이 병에게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얘가 이제 1억의 채권을 양수해서 갑한테 갑니다. 가서 1억 줘 하면 갑이 병에게 줘야 안 줘요? 당연히 너 누구야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채권을 양도했을 때 공시해 줘야 돼요. 대항하기 위해서는 얘한테 그 사실을 채권 양도에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이 갑한테 가서 얘기 들었죠? 을이 나한테 넘겼다는 사실을 통지받았죠? 나한테 돈 줘요.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게 일반 금전 채권에서 채권 양도의 법리예요. 근데 이거를 등기 청구권에 적용해서 등기 청구권을 양도하고 그 사실을 뭐 한다고요? 통지해주고 병이 갑 찾아가서 얘기 들으셨죠? 저한테 바로 주세요. 라고 직접 청구할 수 있겠느냐?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 이거 왜 안 된다라고 하냐면 만약에 이게 직접 청구가 가능하다면 삼자 합의가 있어야 돼요. 을과 병만 계약하면 되는 거예요. 을과 병이죠. 갑의 동의 없이도 직접 받을 수 있는 모습이 생기기 때문에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판례에 하면 병이 갑에게 직접 청구한다. 다른 말로 병이 갑에게 대항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갑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갑이 동의한 바 없고 둘이 합의해가지고는 직접 대항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원래 채권 양도할 때 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뭐만 하면 되는 거야. 통지하면 돼요. 통지하면 되는데 채권 중에서 채무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대항할 수 있는 채권이 두 개 있어요. 첫 번째 뭐야? 등기청구권. 두 번째는 임차권이죠. 임차권은 채권이죠. 채무자가 누구예요? 채권이면 채무자가 있을 거 아니야. 임대인. 그러면 임차권을 양도할 때는 누구 동의가 필요해요? 임대인, 채무자 동의를 얻지 않으면 대항할 수 없죠. 그런 경우가 있고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이 판례도 중요하고 교재를 한번 보세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등기 청구인데 맨 위에 222쪽에 맨 위에 제3자 합의가 있다. 3자 합의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직접. 그럼 판례박스 보세요. 제목에 3자 합의가 있었다면 중간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뭐라고 돼 있어요? 소멸하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상대금 미지급 시 소유권 이전 거절 여부. 적극 가능하다는 거죠. 돈 못 받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등기 먼저 줄 필요 없다고 했고, 근데 밑에 3자 합의가 없으면 대위하라고 돼 있는데, 그 밑에 판례 제목에 등기 청구권의 이전, 다른 말로 채권 양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방식으로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소극 이렇게 돼 있죠. 오른쪽에는 뭐 모두 생략 등기 다시 한번 잠깐 나와 있고, 문제를 좀 볼게요. 223쪽에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으며 을이 다시 병에게 이를 전매하고 인도하였다. 옳은 것입니다. 1번. 을은 점유를 상실했으므로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1번 틀렸죠. 등기 청구권은 원래 채권적이니까 소멸시효에 걸리는데 뭘 하면 안 걸린다고 했냐면 첫 번째 점유. 그리고 두 번째는 처분하여 점유를 상실해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게 이제 두 번째 판례가 나온 거죠. 좀 이따 다시 한번 볼 거고요. 2번. 갑에서 직접 병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갑을병 전원의 합의가 없는 한 효력이 없다.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전원 합의가 없으면 무효냐를 묻는 거죠. 무효예요? 유효해요? 유효하죠. 3자 합의 필요 없고 허가 구역만 아니면 돼요. 3번. 만약 을이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이를 갑에게 통지했다면 병은 직접 갑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채권 양도 방식으로 직접 청구할 수는 없죠. 4번. 갑에서 직접 병 앞으로의 등기 이전에 관해 갑을병 전원 합의가 없더라도 병은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합의가 없죠.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대위할 수 있다. 5번. 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 허가구역이죠. 그러면 유효예요? 무효? 볼 것도 없죠. 마지막에 유효하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B번에 실제와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 이건 우리가 통정호의 표시할 때 봤죠? 실제로는 증여를 하면서 매매로 위장해서 등기를 넘긴 거죠. 우리 이걸 뭐라고 불렀던 거냐면 은닉행위라고 한 거죠. 은닉행위. 그러면 등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죠. 뭐가 있으니까? 실체관계. 어떤 실체관계가 있었냐면 증여가 있었죠. 그 다음에 무효등기 유용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좀 쉬었다가 보시죠.